또 한 명, 그런데 최근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제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 대단하다 이 말을 했다가 오늘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박지원 실장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DJ보다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고초를 겪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잘 대처를 하고 있다. 대단하다, 이 그걸 말씀이네요. 강조한 거지. 어떻게 특히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를 같이 비교하겠느냐. 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런 고초를 겪어서 잘 극복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네네. 이재명 대표도 지금 몇 년간 그러한 고초를 겪고 그렇게 신문, 방송, 인터넷 공격을 받아도 잘 버티고 있다. 참 대단하다. 김대중 대통령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두 분을 비교해서는 안 되죠. 오늘 저 해명을 좀 길게 했어요, 박지원 원장이. 그런데 어찌됐건 어제 이 얘기,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가 훨씬 대단하다. 이렇게 장기간 언론에서 매도해도 글쎄 언론이 매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꼿꼿하다. 배심과 자기 결백을 믿고 싸워가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박지원 전 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뭐 적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분인데 지금 어제 저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이야기를 DJ가 민주화 투쟁 때 겪었던 순환으로 등치시켜 버렸어요. 예. 저는 DJ가 지하에서도 정말 통곡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은 70년대 유신 독재 한가하다 감옥에 갔었고요. 예. 당시에 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현해탄에서 수장들에다 겨우 목숨을 건졌던 일도 있었고요. 신군부 때는 또 잡혀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봐서 미국으로 망명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년, 80년 동안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고초를 겪었던 그 순환 사회였는데 이걸 갑자기 지금 거두절미하고 이재명 대표가 꿋꿋하게 배심 좋게 버티고 있다. 이게 대단하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통성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좀 아연실색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의 저 고초는 민주화 과정에서 버텼던 고초인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순환이라고 자기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법 리스크는 철저하게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걸 그냥 파렴치하게 버티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같이 한다는 것은 자기가 모셨던 주군조차 팔아서 모욕을 줘가면서까지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를 자처한 게 아닌가 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박지원 전 원장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부에서 나오는 보도는 이걸 어떻게 비교하느냐. 뭐 호남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부 좀 그만 떨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세계일보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 이걸 어떻게 뭐 단순하게 뭐 말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로 본인도 좀 그렇긴 한데 논란이 되니까 긴급히 주워 담았는지 어떻게 박 비서관님 판단하세요? 뭐 너무 좀 과하셨던 것 같긴 합니다. 말이 좀 과하면은 이제 화가 되기 마련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받았던 탄압과는 조금 또 성격이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치의 진일보를 위해서 힘쓰셨던 분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은 개인의 비리나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된 사법적 논란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무도하냐 무도하지 않냐를 두고 따지는 것과 별개로 이 사안을 아주 동일하게 봐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의 그 진심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뭔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좀 과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논란이 좀 커지자 본인이 부랴부랴 해명을 했어요. 박지원 전 원장.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날짜와는 별개로요. 오늘 김만배 씨가 자해를 시도한 지 대략 3주 정도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화면 만나볼까요? 지금 기자들한테 돈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한 말씀만 해주시죠.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회복 중이신 거예요? 천화동의 1호에 관련된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입장 변화는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오늘은 뭐 오래 걸리실 걸로 예상하세요? 일단 오늘 화면입니다. 정확히는 23일 만에 자해를 시도하고 뭐 애초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보도까지 알려졌던 김만배 씨가 오늘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나왔는데 취재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검찰은 애초부터 조금 김만배 씨의 몸 상태가 뭐 김만배 씨 측은 폐 쪽에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생명이 위독할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일단 몸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어떤 이 외관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시점에 김만배 씨가 저렇게 자해를 했을까라는 생각하면 본인이 최측근이라고 하는 2명이 최우양 씨라든지 2명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한성 씨라든지.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자금 관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면에서 그동안 이 화천대유라든지 천화동이나 이에 대한 수사가 전체 자금에 대한 수사였는데 자신의 그 어떤 지분과 관련된 수사까지는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 천화동이 1호부터 7호까지 전부 다 압류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맞아요. 만약 이렇게 될 경우는 김만배 씨가 그동안 어떤 쌓여왔던 돈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막판에 이런 어떤 검찰의 압박, 이거를 어떤 좀 물리치기 위해서 본인이 저런 자해 소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국 무의로 돌아갔고 지금은 예전에 뭐 동거래했던 기자들까지도 이름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의 이제 본인과 둘러싼 많은 부분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만배 씨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왜냐 이제 문제는 마지막 키는 결국 김만배 씨가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천화동이 1호부터 7호까지 설계도 다 했고 돈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김만배 씨가 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김만배 씨의 진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한 신병을 재확보할 것인지 예. 이것 또한 관심거리입니다.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 검찰은 대장동의 수익 이 부분을 좀 몰수하겠다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말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 재판이 끝나고 어쨌든 수천억에 달하는 그런 돈이 재산이 남아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돈만 지키면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렇다면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땡전 한 푼 안 남게 해주겠다. 그럼 어떡할래? 그래도 당신 그렇게 계속 버틸래? 라고 하는 것이 범죄 수익 환수, 기소전 압수하는 거. 갑자기 기소전 추징하고 3명 측근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10여 군데 하고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시그널. 조응천 의원 어쨌든 김만배 씨를 알거지로 만들겠다는 시그널을 하나다. 근데 실제로 검찰의 시각도 대장동의 수익이 뭐 어느 부분은 뭐 지극히 정상적이고 어느 부분은 불법이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불법 수익으로 보겠다. 그래서 좀 몰수하려고 한다. 특히 김만배 씨 수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들여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만배 씨가 저렇게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과정에 과연 지금 김용이나 정진상 씨의 역할이 있었고 또 그 뒤에 있었던 이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을 알고도 인허가를 해줬느냐. 이것이 지금 대장동 사건의 이 본질인데 지금 그 대장동 사건 인허가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지금 김만배 씨와 김만배 씨 가족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의 시각은 이것은 범죄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이기 때문에 환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최종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 보면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일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무일푼이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대장동 사건을 어떻게 해서 성공시켰는지 그 이제 비화를 진실의 일단을 이제 얘기할 뭐 기회가 있지 않겠나. 뭐 검찰로서는 범죄 수익으로 압박을 통해서 김만배 씨의 어떤 그 진실의 입을 열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김만배 씨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생명줄 뭐 돈이다 이런 관측들 법조계에서 많았는데 좀 더 그 부분이 옥죄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얘기와 김만배 씨 오늘 조사 재개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봤고요.